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시골 분위기가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주 놀러 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녀온 이후로는 벌써 10수년째 가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봄방학쯤 되었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기분 좋은 바람을 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성용 모자가 올라와 있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여자는 모자 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더 키가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어쩐지 현실감 없게 느껴져서 오히려 시덥잖은 농담처럼 느껴졌다. 당시에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힐을 신었다거나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모자를 쓰고 포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더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것일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보았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급히 누굴 불러오겠다며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팔척귀신이 나온다고 하셨다. 팔척귀신은 팔다리가 긴 여자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 되며 포라며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라고 하거나 기모노를 입은 모습이었다는 등 본 사람마다 모습은 조금씩 달랐다. 여성인 점, 비정상적인 큰 키, 머리에 무언가 쓰고 있는 점,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항상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옛날 여행자를 따라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마을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보살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팔척귀신에게 홀린 아이들은 그냥 두면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주었다. 할아버지와 노파는 나 혼자 2층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방의 네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수북히 쌓여 있었으며 한쪽에 조그만 불상도 놓여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는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누구도 너를 부르는 일이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내가 연락해 놓으마.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했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어 꺼버렸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주먹밥과 과자도 받았지만 전혀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다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새벽 1시.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까지 손이 닿으려면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필사적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냥 나오너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순간 손이 멈췄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오너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였지만 분명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문을 열지 않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낮에 들은 그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낮에 본 그것이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중간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을 했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반겨주었다. 다행이다, 고생했다며 안아주셨다. 곧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급하게 차에 타야 한다며 나를 재촉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에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도록 해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눈을 질끈 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보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의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발척 귀신은 절대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와 할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10수년간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작은 사고 소식을 방송했다. 장소는 내게 익숙한 시골이었고 길에서 이탈한 사고 차량이 풀숲까지 질주하여 지장보살 하나를 부수었다는 내용이었다. 음.